현재 급매물이 얼마에 나오고 있고 전세는 얼마이고 실거래가는 얼마에 찍히고 있는지 그것만 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 하나 보는데 정말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뼈 때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재테크,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람이잖아요. 지금 부동산, 재테크, 나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딱 한 가지라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 주변이나 많은 분들을 봤을 때 부동산, 재테크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너무 자산에 대한 가격도 떨어지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아예 재테크나 부동산 같은 것들을 관심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을 끄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소비를 계속 줄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비만 줄이고 무지출을 한다고 해서 현재 나의 자산을 불려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1주택인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시장에서 내가 예전부터 정말 갈아타기를 하고 싶었던 곳이고 가격이 거의 2억, 3억씩 빠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말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뜻 또 그런 곳에 갈아타기 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장 어리석은 게 가만히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내가 갈아탈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임장을 다니고 부동산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대출이 가능한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한다거나 뭔가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든지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대조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한 가지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위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든지 무엇을 하던 간에 움직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상한 일이 있거나 뭔가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감정에 너무 집중을 해서 속상해하고 우울해하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임대를 놓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원래 매월 임대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7개월 이상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돈으로 그걸 다 처리를 하느라 저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속상해 하세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속상해 한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제 일상에 영향을 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최대한으로 그 일을 옆으로 미뤄두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액션들만 차례차례 제가 취해 나갔습니다. 이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이제 연체가 되게 되면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을 저희가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더 제대로 하고 싶으면 법무사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법무사에 의뢰를 해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냈고요. 그런 후에 저는 명도 소송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때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명도 소송 같은 경우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명도 소송 같은 경우는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법무사를 통해서 명도 소송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훨씬 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보통 명도 소송 같은 경우는 3개월, 4개월 정도면 판결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이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3개월까지 연체가 됐을 때 임차인 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시간을 좀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도 소송까지 받는데 거의 3개월 이상이 걸리고 또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빨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명도 소송까지 진행을 했고 판결을 받았고 강제 집행 신청까지 했습니다. 강제 집행 신청 같은 경우도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강제 집행 예고 기간까지 끝이 났어요. 저는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고 저도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법적인 절차가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경
신경을 쓰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된다고만 생각을 했고 전 다른 일들에 되게 집중했습니다. 근데 강제 집행을 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차인께서 그동안 밀렸던 임대료를 모두 다 지급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그동안 진척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일이 잘 풀려가지고 수금이 잘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되는데 내가 이런 일들에 신경을 쓰고 속상해서 내 일상을 망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차근차근 제가 할 수 있는 그 액션들을 하나씩 취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 집 마련을 할지 갈아타기를 할지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전세를 살다가 첫 집을 마련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첫 집을 마련할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저 친정과 가깝다는 이유로 그런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다 보니까 입지나 흐름 같은 것들도 전혀 몰랐어요. 살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만 유독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의식을 하고 나서 제가 갈아타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떻게든지 이제 아파트를 많이 보고 임장을 다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계속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점심시간에 시간이 날 때마다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요 매물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나서 저는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제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그런 아파트 몇 개를 추린 다음에 그 아파트에 나오는 급매물들을 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리스트를 만들고 그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제가 퇴근을 하는 평일 저녁에 이제 집을 보고 싶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제가 집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 인근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는 다 봤습니다. 근데 저도 그 당시까지도 겁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결과적으로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봤던 그 아파트 매물들의 가격 변화를 살펴봤어요. 그렇게 봤더니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 오르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다음에 갈아타기를 할 때는 이런 걸 사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이전에 제가 퇴근하고 집을 본다거나 주말에 이렇게 집을 보러 가는 그 행위가 없었다면 절대 제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정말 갈아타기를 할 때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은 다시 금리가 인하가 되고 상황이 좋아져도 절대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한 가지라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전화 임장하고 현장 임장하고 이렇게 매물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임장 가고 이런 것도 힘들다고 하면 정말 딱 하나 네이버 부동산 보는 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TV나 드라마 보실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으로 네이버 부동산 앱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내가 평소에 가고 싶어 했던 그 아파트에 현재 급매물이 얼마에 나오고 있고 전세는 얼마이고 실거래가는 얼마에 찍히고 있는지 그것만 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 하나 보는데 정말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내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작은 차이가 정말 내가 부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소치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시장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정말 이 영상이 끝나고 났을 때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하나라도 보시고 잠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소치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게 좋은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